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해 각국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기업들도 투자를 최소화하고 7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여파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때를 일본이 놓치지 않고 한국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한염자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감염자와 일본어 발음이 같은 점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비아냥댔습니다. 이들은 한국 감염 폭발, 한국은 백신을 그렇게 맞아대면서 효과가 안 나오네, 백신 효과도 없는데 백신 패스는 왜 하냐 등의 조롱성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날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 노출된 관련 기사 댓글창에서 가장 많은 공감수를 얻은 댓글도 백신 종류나 효과와 상관없이 접종률 높이는 데만 몰두한 결과 일본 이겼다고 기뻐하더니 결과는 대실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혼자만 코로나 환자가 급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이 없는데요. 얼마 전 일본이 급감하는 이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본 내부 전문가들은 일본 내 코로나19 중증 환자 수, 사망 사례가 서방 국가 대비 적은 배경으로 일본인 특유의 체질적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일본인의 약 60%가 보유한 백혈구 형태인 HLA-A24가 코로나19의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영국 과학 잡지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에 공개했습니다. 연구진들은 감기 면역세포를 지닌 A24 타입의 사람들은 세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큐어AI라는 펩타이드가 나타나 킬러 T세포를 증식시키고 이 킬러 T세포는 감염세포를 파괴해 중증화를 방지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24 백혈구 타입인 일본인의 비율은 60% 정도이나 미국과 유럽 등은 2에서 20% 정도입니다. 연구진은 과거 계절성 감기에 걸렸던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체내에서 자고 있던 킬러 T세포가 신속하게 증가해 감염세포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후지 시니치로 박사는 A24 타입인 사람들이 감기의 원인인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세포를 보유한 경우 이 세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24가 팩터 X의 후보로 여겨져 치료제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연구 결과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백혈구 유형 때문에 확진자 급감이 가능하다던 일본에 그 가설은 맞지 않고 그냥 확진자와 백신 접종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일본에서 잘못 등록된 코로나19 접종 관련 정보가 500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엉터리 접종 이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전자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디지털청은 전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 접종 정보 중 약 500만 건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에는 접종을 마친 약 1억 명의 데이터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내용상 잘못이 발견돼 수정해야 하거나 수정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5% 수준으로 파악된 셈입니다. 우선 2차 접종 정보만 입력했거나 1차보다 2차 접종일이 빠른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또 백신 제조 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거나 같아야 할 1, 2차 접종 백신의 종류가 다르게 기재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접종 업무를 맡은 의료기관 담당자가 태블릿 단말기 카메라로 접종권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읽어드리면 관련 정보가 등록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가 정보를 읽을 때 흔들리면 8을 3으로 인식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동으로 날짜와 백신 제조번호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온 것도 부정확한 정보가 쌓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활용 휴대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세운 위드 코로나 대책의 일환이기도 했는데요. 만일 이번 시스템에 오류 정보가 제때 수정되지 않을 경우 전자증명서에는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디지털청은 기시다 총리가 공언했던 내초 일정에 맞춰 전자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도통신은 디지털청이 접종 이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요청해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자증명서에 오류가 반영될 경우 전자정보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요란하게 출범한 디지털청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말도 안 되는 가설과 접종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일본의 또 다른 폭풍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한국을 강타했던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일본에도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요소수 사태 당시 자신들은 자체 생산이 가능해 부족할 일이 없다며 한국을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중순부터 일본 내 요소수가 급격하게 부족해졌다는데요. 앞서 10월부터 원자재 수급 문제로 요소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요소수를 만드는 원자재가 중국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문량이 많아서 수주를 일시 중지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10리터당 중국산은 25,000원, 미국산은 45,000원 정도인데 일본은 10리터당 15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요소수 사태 당시 조롱하기 바빠서 자국의 현실은 들여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악화하는데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1일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장관 회의가 열리는 영국 리버풀에서 만남을 가졌으나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리버풀의 비틀스 스토리 뮤지엄에서 진행된 만찬 때 정 장관의 제안으로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쟁점 현안과 관련한 일본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 측의 입장에 근거한 발언을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달 10일 하야시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취임 인사를 겸해 미국 토니 블링컨 외교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 첫 통화를 실시했으나 정 장관과는 하지 않다가 이번에 G7에서 정 장관의 제2로 짧은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은 일제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등과 관련된 한일 간 갈등 현안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 법원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한국 정부가 사법적 판단을 시정할 대책을 내놓으려는 요구입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한국 측의 대화 요구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이 지난달에 취임했는데 지금까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이번 G7 회의에서 정의용 장관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했지만 별다른 내용 없이 자리를 떠나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정 장관은 하야시 장관의 취임 당일 축하 서한을 보냈지만 이에 대한 일본 측의 공식 응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연일 한국 때리기를 하며 한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과도한 한국 때리기 모습을 보던 나라들 중 특히 프랑스가 일본을 비판하고 나서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외신들 사이에서는 일본 특유의 외국인 혐오와 고립주의 성향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 유력지 르피가로의 도쿄 특파원인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10일 일본 경제 주간지 도요 게이자이에 세계 112개국 중 영어 능력 78위인 일본에서 확산되는 외국인 혐오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아르노는 일본의 외국인 혐오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가 전체의 고립주의 성향이 급격히 강해지고 있다며 외국인에게 일본은 이전보다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아르노는 일본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경악할 만한 조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 우려가 있는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일본인이 들어오는 것은 인정하면서 일본 거주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었다. 자국민과 외국인 거주자를 구분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 유럽계 항공사 간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극도로 불쾌한 이야기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금융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르노는 일본인들은 발상의 전환에도 소극적이어서 자본소득에 대한 중과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도쿄를 떠나 싱가포르나 한국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기업 인수에 관심을 갖는 외국 기업들도 많지만 틀에 박힌 사고가 이를 가로막는다고 하는데요. 한 프랑스 일본 법인 지사장은 일본 기업은 외국 업체에 인수되느니 차라리 망하는 것을 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폐쇄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미 많은 외국 기업들이 공장, 사무실 설립 후보지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동아시아 지역 본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했는데 비용은 높게 드는 반면 노동력은 감소하고 있어 사업 거점으로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탈일본 현상은 외교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무성은 전통적으로 최고 수준의 외교관들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아르노는 1995년 이후 9명의 프랑스 외무성 사무국장 중 4명이 주일 대사 출신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프랑스에 있어 일본은 이류 국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국가원수의 국빈 자격 방일은 8년 전인 2013년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지난 여름 도쿄 올림픽에 맞춰 방일했지만 크게 실망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스가 정권의 경직성과 어떠한 의제에서도 타협할 생각이 없는 점에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다시는 방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르노는 전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통해 계속해서 세계의 중심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산이라며 오히려 올림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정부의 자세가 세계 판도를 잘못 읽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G7 회의에 참석했지만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일본을 더 이상 자신들의 파트너국이 아닌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국가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